조선왕 자전. 해산군 이영과 영모로 몰려 죽임을 당한 견성군 이돈. 해산군 이영. 해산군 이염은 성종의 오남이자 서사남으로 어머니는 수계홍씨인데 동복남매로는 누나 해숙옹주와 형 완원군이, 남동생 견성군, 익양군, 경령군, 운천군, 양원군, 여동생 정순옹주와 정숙옹주가 있습니다. 전주이씨 해산군파의 파시조인데 평소의 원칙과 예를 중요시하여 자손들에게 왕을 섬김에 충성을 다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공정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라라는 가르침을 남겼다고 합니다. 강직한 스타일이라 이복형 연산군에게 가난하다 사약을 받을 뻔했지만 할머니 인수 대비의 배려로 궁궐 밖으로 쫓겨나는 선에서 그친 일도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하자 1506년에는 이복 동생 영산군 및 중신들과 반정을 계획하기도 했으나 중종 반정으로 무의에 그친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형이라고 연산군이 죽자 강화교동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해산군파 약사에 의하면 중종 때 대신 김한로가 간교한 말로 임금에게 간언하는 것을 공의면전에서 크게 꾸짖어 물리쳤다고 합니다. 또한 연산군이 아우 영산군의 용력과 청렴 강직을 시기에 숭례문 앞을 말을 달려 먼저 입궐하는 자는 생이요 늦는 자는 사라 하니 영산군이 근심을 했습니다. 이에 해산군이 아우 영산군의 말이 연산군 준마에 미치지 못함을 알고 빠른 준마를 구해 영산군에게 빨리 달리게 해서 화를 면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드라마 7일의 왕비의 소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중종 7년인 1512년에 향년 31세로 사망했는데 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에 있으며 근처에 연산군묘가 있습니다. 연산군 11년인 1505년 6월에 궁궐과 가까운 해산군과 견성군의 집을 빼앗아 그곳에 가흥청을 두게 하고 대신 견성군과 해산군에게는 다른 집을 마련해 주었다고 합니다. 가흥청은 연산군이 전국에서 소집한 기생 중 아직 궁궐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이르던 말로 가흥청 중에서 다시 선별된 기생들을 흥청이라 불렀으며 우리가 아는 그 흥청망청의 어원입니다. 영원군 부인 죽선 안씨와 혼인의 슬하에 일녀를 두었는데 딸은 동네 정씨 정수후와 혼인했고 아들이 없어 동생 견성군의 차남 계산군 이수계가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계산군은 사남 3녀를 낳았고 이들의 후손이 번성해 오늘날의 전주이씨 해산군파를 이루고 있는데 제61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기남이 해산군의 후손입니다. 작자 연대 미상의 한문 고전 소설 영영전. 해산군은 고전 소설 영영전에 나오는데 작품 내용을 보면 명나라 효종 때 용모가 뛰어나고 쾌활한 성균 진사 김생이 어느 날 취중의 한 미인을 만나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종인 막동이가 미인이 사는 집 노파와 친하게 되어 그 미인이 해산군의 시녀 영영임을 알게 되는데 김생의 그리움이 더해지자 노파가 주선해 영영과 만나게 되지만 동침만은 거절당합니다. 그 뒤 김생은 해산군 집에 몰래 들어가 영영과 하룻밤을 동침하고 헤어지는데 이후 이들은 서로 만날 길이 없는 가운데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움으로 자결까지 하려던 김생은 과거를 보고 장원급제를 하는데 3일 육아를 하다가 해산군 집에 들어간 김생은 영영과 편지만 주고받는데 이때 해산군은 죽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김생이 영영에 대한 그리움으로 알아눕자 해산군 부인의 조카인 친구가 김생의 사연을 말해 영영을 보내주게 했는데 김생은 벼슬도 사양하고 영영과 여생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문혁들 소설 속의 사랑, 여자 때문에 2번씩이나 죽을 뻔한 김생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견성군 이돈. 견성군 이돈은 성종의 칠남이자 서육남으로 어머니는 수계홍씨인데 친남매로는 누나 해숙옹주와 형 완원군과 해산군, 남동생 익양군 경명군, 운천군 양원군, 여동생 정순옹주와 정숙옹주가 있습니다. 전주이씨 견성군파의 파시조인데 중종 2년인 1507년에 전국 원종궁신 전산군 이과가 영모를 꾸미다 적발당했습니다. 전산군 이과는 1506년 갑자사화 때 연산군에 의해 전라도로 귀향을 가자 유배지에서 김준손 등과 같이 진성대군을 추대하려고 모해했으나 이미 중종 반정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지했습니다. 이해에 유배지에서 풀려나 1507년 전국 원종궁신으로 전산군에 봉해졌는데 공회비의 관직이 높지 않음에 중종의 설능 친제를 틈타 무장들과 종친들을 끌어들여 견성군을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박원종, 유순정 등을 제거하려고 했으나 서울 노영손의 밀고로 발각되어 박원종 등은 이과를 포함한 일부 무장들과 종친들을 처형할 것을 요청했고 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이때 추대 대상으로 지목받아 조정 신하들의 간청으로 중종은 견성군을 강원도 간성으로 유배를 보냈고 그해 11월 20일에 향년 26세의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으며 2014년 9월 30일 남양주시의 향토일적 제12호로 지정되었는데 죽은 후 1년 뒤에 영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신원이 되었습니다. 중종실록 7권 중종 3년 10월 8일 임신 첫 번째 기사 1508년명 정덕 3년 서지가 견성군의 신원을 청하다. 김경의 해임 사사로이 사직하는 일 등을 논하다. 조강에 나아갔다. 장령서지가 아뢰기를 즉위하신 이후 성덕에 누가되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견성군에게 사사한 것입니다. 다만 흉도들이 걸고 넘어진 것뿐이며 견성군은 실로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조정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자가 있었어도 비호한다는 지목을 받을까 혐의 적어서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옛날 상이 날마다 순임금 죽기를 일삼았으나 순임금은 그를 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비에 봉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이를 칭송하며 한 문제는 3대 1의 현주로 돼 회남왕을 총나라에 유폐하여 길에서 죽였으므로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한자의 배도 함께 꿰매어 입어야 하고 한 말의 곡식도 찐어서 나눠 먹어야 하는 것인데 형제 두 사람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다니 하여 천추의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대저 임금은 하나의 죄 없는 사람을 죽여도 인이 못되거늘 하물며 형제이겠습니까? 그때 견성군의 무죄함은 성상께서도 환하게 아시면서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하신 것을 신등도 알고 있습니다. 성상께서 결정하지 못하신 일을 아랫사람이 청하였으니 한두 대신의 생각이 벌써 틀린 데다가 대가는 조정의 정론을 잡고도 또한 조정에 견제되어 그 뜻에 부해하였으니 그 실수가 더욱 큽니다. 청컨대 그 처자를 후대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후세로 하여금 이 일이 부득이한 데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사실은 논한다. 견성군의 죽음은 실로 아무런 까닭이 없다. 만약 위에서 그 도리를 잃는다면 비록 견성군이 없더라도 어찌 견성군 같은 이가 없겠는가? 하물며 추대될 물망이 없었음에랴. 서지의 말이 당연하다. 연산군 12년인 1506년 7월에 유은종이란 사람의 집을 빼앗자 화가 난 유은종이 술 먹고 취할 때마다 견성군의 집 앞에서 왜 남의 집을 빼앗냐며 분노 어린 주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이에 견성군은 유은종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사형당하게 만들었는데 자신도 누명을 쓰고 죽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연산군 일기 63권 연산 12년 7월 6일 개미 네 번째 기사 1506년명 정덕 1년 유은종을 처벌하게 하다. 유은종을 백 밖에서 형을 집행하고 이 뒤로 자범 죄인은 이 규례대로 하라 하였다. 견성군 이돈 이은종의 집을 빼앗고 또 작은 집을 아울러 차지하려 하였다. 은종이 분노를 품고 항상 술이 취하면 그의 문을 지나면서 왜 남의 집을 빼앗는가 하므로 돈이 거짓을 꾸미어 아뢰니 왕이 노하여 죽인 것이다. 참봉 신호후의 딸인 영양군 부인 평산신 씨와 혼인의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 딸의 이름은 이정묘이며 장남은 완산군 이수함이고 차남은 계산군 이수계입니다. 계산군은 아들이 없던 큰아버지 회산군의 양자로 출계했는데 완산군은 삼남을 낳았고 이들의 후손이 번성해 오늘날의 전주 이씨 견성군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왕자자는 해산군 이엄과 영모로 몰려 죽임을 당한 견성군 이돈이었습니다.